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중에서도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굉장히 하이 레벨의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죠. 교재를 분석을 하겠는데요. 자, 오늘 강의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과정, 특히 특목고 교과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목고 가고 외고 가고 국제고 가면 디베이팅하고 스피킹하고 이렇게 다 수업을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고가 특목고 중에 제가 봤을 땐 진정한 특목고죠. 왜냐하면 학년별 섞어서 하는 수업도 많고요. 반별 정원도 반당 15명 내외나 5명 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소수반으로 운영되는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일반적인 학교의 특목고들은 대부분이 반 사이즈가 30명 이상입니다. 그럼 30명 이상의 수업에서 어떤 스피킹 수업이나 어떤 디베이트 수업도 불가능하죠. 물론 합니다.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수행평가로 10점짜리 주제나 글을 주고 그 글에 대해서 내용을 써서 1분 발표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죠. 10점 만점인데 보통 8점, 9점, 10점 이렇게 줍니다. 보통 9점을 주고요. 좀 못하면 8점 주고 잘하면 10점 주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오차는 1점 정도, 100점 만점에서 수행평가 1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정도의 오차밖에 가져오지 않고, 이것도 즉석 스피킹이 아니고 글을 준비해 와서 앞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업에서 어떤 교재를 사용하냐라는 것은 어떻게 수업하냐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죠. 그래서 월드 잉글리시라고 해서 테드 잉글리시죠. 내용을 주고 또 이 내용을 한번 듣기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실용영어의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자,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눠보면 실용영어 카테고리가 있고요. 수능 영역, 특히 수능 고난도 영역의 카테고리 책들이 있고요. 수능 고난도, 실용영어, 그 다음에 인증영어라고 할 수 있죠. 인증영어, 토익, 토플, 탭스인데 토익은 안 하니까 토플이나 탭스형에 가까운 인증영어에 가까운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맥으로 교재가 구성이 돼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소설책이 간혹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설 정도. 그래서 카테고리로 나눠본다면 특목고의 대부분, 영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재고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재의 수준의 영재고는 굉장히 낮습니다. 책들이 회화 위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지만 4개의 카테고리로 대한민국의 특목고들 또 상위 학교들, 자사고들 교과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다음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재는 얇고 빠른 능률 수능 독해 미니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시면 모의고사인데 미니 모의고사로 돼 있고 10회 이렇게 돼 있고 신문항식 10회 해가지고서 약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수능 영역에 속하고요. 수능 영역은 또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 실전 모의고사를 쓰는 데들은 별로 없고요. 고난도 모의고사 책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아니면 글의 흐름이라든지 영역이죠. 취약 영역이고 고난도로 분류되는 영역에 대해서 타겟팅 되어 있는 책들을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난도 영역을 많이 쓰고 빈칸이나 섹션별로 교재들을 많이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수능보다 높습니다. 많이 높습니다. 수능 고3보다 높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또 내신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신의 부담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고등학교들은 주로 EBS 교재 기반으로 쓰거든요. EBS 올림포스라든지 뭐 EBS 기본 독해편, 능률편 뭐 이런 것들을 써요 주로. 근데 특목고나 자사고는 EBS 라인은 일반고에서 쓰는 라인이기 때문에 안 쓰고 훨씬 더 고난도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내신에 그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고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능 문법 어법편이죠. 수능 문법 어법편의 완성편이라고 할 수 있는 맞수라는 책. 맞춤형 수능 영어 단기 특강 시리즈 능률 영어 사거죠. 능률하고 많이 능률도 좋은 교재 많이 만드니까 고난도 책입니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교재 보면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리딩 마스터라 그래가지고 독해인데 유형 독해 아까 말씀드렸죠. 유형.
수능의 유형이 있고 그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서 취약점을 찾아서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죠. 이것도 수능 교재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건 고1과 고2 교과서를 학년 구분하지 않고 세팅해서 지금 설명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1, 고2의 전반적으로의 어떤 교재를 다 배우는지 알 수 있고요. 고3은 왜 안 해주냐? 고3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어디든지 간에 고3은 다 EBS 교재 씁니다. 왜냐하면 EBS 교재 가지고 수능이 그대로 변형돼서 나오잖아요. 수능이. 그리고 EBS 변형 이 부분을 다시 내신에서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고3 들어가면 교재가 EBS로 다 풀 세팅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1, 고2만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리딩 엑스퍼트. 이 책이 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붙었죠? 어드밴스드라고. 고 2학년이 쓰는 교재고요.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1, 2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는데 시리즈별로 공부를 하는 거죠. 학년별, 학기별로.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리딩 엑스퍼트는 토플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요. 수능 유형에서 뒷부분 있죠. 41번부터 45번까지 나오는 유형. 장문 독해 있잖아요. 장문 독해 유형처럼 독해 패시지가 깁니다. 굉장히 독해 패시지가 길죠. 수능의 2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말해 수능 장문 독해 정도가 되는데 이 테마나 단어, 그 다음에 독해 난이도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능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변형해서 그래머 버전이나 어휘나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겠죠, 당연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신 대비하기도 힘듭니다. 페이지가 똑같이 20페이지를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20개의 문 패시지를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문구를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일반 시험에서 60개 패시지를 시험 보는 것만큼의 20개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난이도 최상위권을 위한 교재죠. 능률 고급 영문 독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체크업 문제가 좀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수능 41번에서 45번 문제에 해당하는 장문 패시지 정도가 되는데 어렵습니다. 독해 자체가 벌써 몸 풀면 퀄리티고 여기도 읽어보시면 이제 뭐라고 하면 수능, 수시, 논술, 구술, 면접, 대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 필요한 어떤 테마 영문 독해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딱딱 구분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쭉 길게 해주는 패시지 방법으로 있기 때문에 리딩 매트리얼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나 논술, 구술에도 쓰일 수 있다는 건 뭐죠? 현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주제, 테마들이 다 다뤄지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죠. 좋은데 어렵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테드 톡스 아까 나왔던 그거와 같은 똑같은 버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학년별, 학기별에 따라서 교재가 세컨드 에디션을 쓰기도 하고 퍼스트 에디션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주로 이런 책들은 주로 이제 외국인 선생님이 담당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거에 대해서 보충 머티리얼을 준비해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냥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험은 굉장히 이런 거 쉽게 출제하죠. 자, 그 다음은 리드업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리드업이니까 독해인데 온서형의 독해인데 어차피 뭐 영어만 나와 있는 독해죠. 난이도는 아까 말했던 난이도들 있죠. 그 난이도들보다는 능률 고급 독해, 영문 독해나 리딩 엑스퍼트보다는 상당히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독해형이고 온서형 책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테마를 정해놓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체크업 문제가 좀 나와 있고 어휘 정리해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렵습니다. 토마토 탭스라고 그러는데요. 탭스 영역이 이제 들어간 거죠. 탭스 책이.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탭스 책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탭스에 나와 있는 유형들이 빈칸 추론하고요. 그다음에 접속사 찾기가 있고요. 코렉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포 추론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추론하면 글의 흐름 문제가 있죠. 글의 흐름 잘못된 글의 흐름상 맞지 않는 문장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형이 다 100% 수능 유형이에요. 수능 유형. 인포만 좀 다릅니다만은. 근데 코렉트를 하는데 인포는 좀 더 강조된 표현이고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심화된 거거든요. 두 개를 같이 해주는 건데 수능 유형에 특히 빈칸이라든지 접속사라든지 글의 흐름 문제가 완전히 유사하죠. 난이도만 높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고난도 유형을 많이 다루면서 또 탭스까지 같이 다뤄주면 어디 또 이화외고도 대일외고도 또 명덕외고 또 저쪽에 있죠 한영외고 이런 데도 탭스 교재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씁니다. 그냥 공주 한일고 탭스 교재 아주 많이 쓰는 데가 한일고죠. 또 기본적으로 탭스 교재 깔고 갑니다. 여기들은 한 권씩. 그래서 시험이 탭스 유형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출제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서 읽기죠. 소설책 읽기죠. 소설책 읽기를 집어넣죠. 이번에도 대일외고 2학년은 소설책을 집어넣어갖고 공부를 하는 방법을 했죠. 근데 나머지 책이 콘셉트이라는 문법책이 독해책이었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유니트 총 4개에서 한 50개 정도 유니트가 있었는데 이걸 다 외우고 문법 변형까지 다 체크해서 시험을 봐야지 잘 보는 거고 대일외고는 또 특징이 뭐냐면 외부 지문이 또 나오잖아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 문법이나 외부 지문이 3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영어 능력이 없으면 본문 내신 대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기본 능력에서 까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해야 돼요. 기반 베이스가. 여기서 더 기본하는 소설책이죠. 여기 이 책은 그렇죠. 서일중학교 또 기타 학교에서도 이렇게 읽으라고 권장하고 또 소수령 평가에서도 요약해서 뭐 제출하는 이런 것도 나왔던 건데 굉장히 쉽습니다. 쭉쭉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책이죠. 그래서 대원외고 교재를 지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수능 고난도 위주로 교재가 세팅이 돼 있다. 두 번째는 실용 영어 중심으로 책을 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취약 영역, 섹션별 집중, 취약 영역을 강화할 수 있는 책을 쓴다. 네 번째는 소설책 종류 쓴다. 그래서 4가지 카테고리로 움직인다 그러는데 이것은 대원외고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교재들이 아까 말씀대로 조금 다르죠. 출판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이 책을 쓸 수도 있고 탭스 관련 다른 책을 쓸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테드 여기 많이 쓰는 책인데 테드를 프린트로 많이 쓰는 건 좀 경기 수원외고 책은 테드를 프린트로 많이 써요. 프린트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능률 고급 독해 영문 독해인데 이런 비슷한 책의 급들이 해당하는 다른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들끼리도 좀 쟁심 싸움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어디 학교가 쓰는 채택한 교재를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그 라인과 비슷한 같은 종류를 세팅해서 쓰는 거죠. 같은 책을 쓰는 게 아니고 같은 유형, 같은 종류들을 세팅해서 쓰죠. 왜냐하면 특목고들은 특목고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교재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러니까 특목고를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교과 과정에 충실한 세팅을 해서 학생을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보내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일반적인 스피킹이나 라이팅이나 커먼 잉글리시, 공통 영어 일반적으로 하는 애들처럼 공부를 시킨 다음에 특목고에 가게 되면 완전히 내신 4등급, 5등급, 6등급으로 깔아주기가 됩니다. 특목고에서도 1에서 3등급 안에 들어가셔야지만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고요.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4, 5등급까지도 연고대를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수준이 높으니까 하나고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서 교과 내용을 알아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켜서 특목 보내셔서 특목고에서도 1, 2등급 안정적으로 따고 안정적으로 등급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또 잊지 않아야 될 점은 뭐냐면요. 특목고 과정들은 인증제가 다 있습니다. 인증제. 인증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증제 조건이 보통 3개나 5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내 경시대에서 수상 실적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국영수 합해서 모의고사 3 이내일 것 또는 4 이내일 것, 5 이내일 것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의 국어를 많이 하니까 제2의 국어에서 인증 점수가 있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탭스나 토플에서 인증 점수가 몇 점 이상 있을 것. 이것에 따라서 금상, 은상, 동상.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금은동으로 돼 있고 뭐 최우수, 우수 뭐 이런 인증 해갖고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성적표상에 이게 다 표시가 돼요. 이걸 다 합산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학사정관제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자체, 특목고 자체가 1차 입학사정관이 돼서 인증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금은 보통 서울대, 은동은 이제 연고대, 또 서울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성적표 하나만 봐도 학교 생활과 전반적으로의 이 학생이 어떻다라고 그 학교에서 평가했는지가 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증을 반드시 점수가 따게 될 때 인증, 제2외국어 점수하고 영어 인증 점수 반드시 들어가는 점수고요. 아까 말한 교내 점수 이렇게 조건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준비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